낡은 목재 테이블 위로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돌고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 평화로운 정적을 깨고 카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며 울렸지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89세의 덕삼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의 걸음걸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듯 느릿하고 위태로웠지요. 낡아서 색이 다 바랜 외투는 칼바람을 겨우 막아내고 있었고 밑창이 다 닳아버린 신발 너머로는 어르신의 고단한 발가락이 살짝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카운터까지 걸어가자 주변에서는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저런 노인이 왜 이런 곳에 오는 거야 하는 눈총이 어르신의 마른 등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뱃속의 쓰라린 허기를 견디기 위해 그 수치심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도착한 어르신은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정성스레 모아온 동전 몇 개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놓았습니다. 카페 사장인 조 씨는 잔뜩 미간을 찌푸린 채 어르신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지요. 어르신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제일 싼 샌드위치 하나만 먹을 수 있겠소? 어르신의 구불구불한 손가락이 동전 위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조 사장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지요. 어르신, 여기는 노숙자, 급식소가 아니에요. 돈 없으면 그냥 나가세요.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어르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르신은 바들바들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간절하게 매달렸지요. 제발 부탁하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니 아무거라도 줬소. 내가 가진 건 이 동전뿐이지만 제발. 하지만 조 사장의 비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게엔 남는 음식 같은 거 없으니까 딴 데 알아보세요. 어르신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가야 할지 아니면 한 번 더 사정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에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지요. 위장은 비명을 지르고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져 먼지처럼 짓밟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다시 열리고 세련된 수트 차림의 여인 설혜 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유명한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영향력 있는 여성이었지요. 설혜 씨는 단호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다가 지체 없이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조 사장은 방금 전의 거만함은 간대 없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설혜 씨는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덕삼 어르신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조 사장은 변명하듯 대답했지요. 아니 사장님, 이 노인네가 동전 몇 개 들고 와서 샌드위치를 달라고 떼를 쓰잖아요. 설혜 씨는 조 사장의 말을 끊으며 어르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오늘 점심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어르신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젖은 눈으로 설혜 씨를 바라보았지요. 조 사장은 여전히 자존심을 세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런 부류의 사람들 받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설혜 씨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한 인간입니다. 이분도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이곳에 머물 권리가 있어요. 설혜 씨는 카운터 위로 자신의 카드를 내밀며 모든 손님에게 들릴 정도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원하시는 건 뭐든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장사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건데 그걸 잊으신 것 같아 참으로 유감이네요. 내가 이 카페 단골로 지내온 세월이 부끄러워질 정도입니다. 조 사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설혜 씨의 평판이 무서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설혜 씨는 어르신을 가장 안락한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직원에게 말했지요. 어르신께 따뜻한 수프와 샌드위치 그리고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세요. 어르신은 자리에 앉아서도 여전히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귀한 분이 나 같은 노인을 위해. 설희 씨는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대접입니다. 먼저 식사부터 하세요.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샌드위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첫 한 입이 어찌나 소중한지. 어르신은 마치 기도하듯 천천히 음식을 씹으셨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설혜 씨의 가슴 속에도 알 수 없는 뭉클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르신이 컵을 들기 위해 소매를 걷어올린 순간 설혜 씨의 눈이 어르신의 야윈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낡고해진 가죽줄 사이로 반짝이는 그 시계. 설혜 씨는 그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 시계는 그녀가 30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연인 민우 씨에게 직접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기 때문입니다. 설혜 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어르신의 손목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시계 어디서 나신 건가요? 어르신은 식사를 멈추고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슬픈 미소를 지으셨지요. 이 시계 말이오. 이건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들 민우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라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설혜 씨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설혜 씨의 심장이 마치 누군가에게 꽉 움켜쥐어진 듯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나른한 햇살조차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지요. 어르신의 손목에 채워진 그 시계는 세월의 풍파에 닳고 닳아 광택을 잃었지만 설혜 씨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30해 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민우 씨를 위해 몇 달간 끼니를 걸러가며 마련했던 그녀의 첫 선물이자 마지막 정표였으니까요. 어르신은 설혜 씨의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을 보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귀하신 분이 왜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는 게요? 이 낡은 시계가 뭐 그리 대수라고 말이오. 어르신의 물음에 설혜 씨는 목이 메어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조 사장이 멀리서 꿍얼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지요. 설혜 씨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떨리는 입술을 뗐습니다. 혹시 민우 씨가 어르신의 아드님이 맞으신가요? 그 이름이 설희 씨의 입술을 타고 나오자 덕삼 어르신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르신은 쥐고 있던 샌드위치를 내려놓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렇소 민우는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난 가여운 내 자식이라오.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짊어온 한설인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설혜 씨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민우 씨와의 사랑을 그토록 완강하게 반대했던 민우 씨의 부모님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당시 민우 씨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혜 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함께 친구의 결혼식에 가던 길에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고 민우 씨는 설혜 씨를 온몸으로 감싸 안은 채 세상을 떠났던 것이지요. 설혜 씨는 사고 후 병원에서 깨어났지만 민우 씨의 장례식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민우 씨의 어머니인 명숙 씨가 사람들을 시켜 설혜 씨를 철저히 막아 세웠기 때문입니다. 명숙 씨는 설혜 씨를 향해 내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민우는 살았을 거다. 라며 모진 저주를 퍼부었지요. 설혜 씨는 그 죄책감과 슬픔에 매일 밤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성공을 거두어 지금의 자리에 올랐지만 단 한순간도 민우 씨와 그의 가족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설혜 씨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민우 씨 댁은 꽤 유독하지 않으셨나요? 어쩌다 이런 모습으로 계신 건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덕삼 어르신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가 너머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가고 나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오. 내 아내 명숙이는 정신줄을 놓아버렸고 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의 사업이고 뭐고 다 내팽개쳤지. 그러다 사기를 당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보니 어느새 가진 건 다 날아가고 남은 건 이 시계 하나뿐이더군. 어르신의 마디 굵은 손이 다시 시계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 꼿꼿하고 당당했던 덕삼 어르신이 89세의 노인이 되어 샌드위치 하나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세월의 무상함에 설혜 씨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조 사장과 카페 안의 손님들은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림을 멈추고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지요. 설혜 씨는 어르신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설이에요. 민우 씨가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가 그토록 미워하셨던 고아 설이라고요. 그 말에 어르신은 마치 번개를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어르신은 흐릿한 눈을 비비며 설희 씨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설이, 내가 정말 그 설이란 말이냐? 민우가 죽어가던 순간에도 그리 외치던 그 아이 말이냐? 어르신의 목소리가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민우라는 이름 하나로 그 강은 순식간에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혜 씨의 머릿속에 문득
민우 씨의 어머니 명숙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설희 씨의 물음에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어.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여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가여운 사람을 내가 챙겨야 하는데. 어르신의 눈물이 식어버린 커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설혜 씨는 그 길로 어르신을 부축해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명숙 씨가 있다는 그 차가운 공원을 향해서 말입니다. 시린 바람이 옷깃을 사정없이 파고드는 늦가을의 오후였습니다. 설혜 씨는 덕삼 어르신의 야윈 팔을 꼭 부축한 채 번화가 뒤편에 숨어 있는 작은 공원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겼지요. 설혜 씨의 가슴은 매캐한 연기를 내며 타들어갔지요. 30년 전 그토록 당당하고 서슬퍼렇던 분들이 어쩌다 이 차가운 길 위에서 서로의 온기에만 의지하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공원 한 구석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칠이 다 벗겨진 나무 벤치가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한때는 비단옷이 아니면 몸에 걸치지도 않던 명숙 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혜 씨의 눈앞에 있는 여인은 구멍난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때 묻은 보따리를 생명줄처럼 움켜쥔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가여운 노파였지요. 명숙 씨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지만 눈앞에 설혜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낯선 이의 출현에 겁에 질린 아이처럼 몸을 바들바들 떨 뿐이었지요. 덕삼 어르신이 곁에 앉아 나직이 말했습니다. 임자 나왔어. 여기 귀한 분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는구먼. 명숙 씨는 남편의 목소리에 겨우 안심한 듯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여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설혜 씨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명숙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명숙 씨의 고왔던 얼굴에 깊은 골짜기 같은 주름을 새겨놓았고 그 기세등등하던 눈빛은 이제 슬픔에 젖어 흐릿해져 있었지요. 설혜 씨가 떨리는 입술을 떼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저 설이에요. 설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명숙 씨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설혜 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내질렀지요. 내가 여길 왜 와? 우리 아들을 앗아간 내가 왜 우리 앞에 나타난 거냐고.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설혜 씨의 어깨를 밀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민우는 살았을 거야. 내가 우리 집안을 망친 거야. 명숙 씨의 가시 돋친 원망은 비수가 되어 설혜 씨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설혜 씨는 피하지 않았지요. 명숙 씨의 손목을 잡고 함께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 때문에 민우 씨가 그렇게 된 거. 저도 평생 죄인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렇게 계시면 민우 씨가 하늘에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제발 한 번만 제 손을 잡아주세요. 명숙 씨는 한참을 악을 쓰며 울다가 이내 기운이 다한 듯 설혜 씨의 품에 쓰러져 꺽꺽 소리를 내며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야윈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낡은 외투에서 묻어나는 노숙의 냄새와 서러운 세월의 향기가 설혜 씨의 코끝을 찔렀지요. 덕삼 어르신은 아내의 등을 쓸어내리며 설혜 씨에게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우 씨가 떠난 후 명숙 씨는 매일 밤 아들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덕삼 어르신은 슬픔을 잊으려 술에 의지하다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다고 했지요. 부끄러운 마음에 일가 친척들과도 연락을 끊고 떠돌라 보니 어느새 돌아갈 집도 누워 쉴 방 한 칸도 없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설혜 씨는 결심했습니다. 민우 씨가 자신을 대신해 떠나간 것이라면 남겨진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두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제 더 이상 이 차가운 길 위에서 떨지 마세요. 제 집으로 가요. 제가 민우 씨를 대신해서 두 분 모실게요. 이건 민우 씨가 저를 보내준 거예요. 명숙 씨는 여전히 설혜 씨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은 설혜 씨의 옷자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자존심보다 더 큰 것이 삶의 무게였고 그 무게를 지탱해줄 유일한 동아줄이 30년 전 그토록 미워했던 여인의 손이었으니까요. 설혜 씨는 두 노인을 이끌고 공원을 나섰습니다. 설혜 씨의 집은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안락하고 세련된 곳이었지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발밑에 닿는 폭신한 카펫의 감촉은 비단결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공간에 발을 들인 덕삼과 명숙 씨의 모습은 참으로 대조적이었답니다. 낡아서 소매 끝이 다해진 외투와 흙먼지가 잔뜩 묻은 보따리를 든 채 두 사람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거실 한복판에 엉거주춤 서 계셨지요. 설혜 씨는 그런 두 분의 손을 이끌어 따뜻한 물이 펄펄 나는 욕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깨끗하게 몸을 씻고 설혜 씨가 정성껏 마련한 고운 옷으로 갈아입은 두 사람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명숙 씨는 여전히 설혜 씨의 시선을 피하며 창밖만 바라보았지만 덕삼 어르신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설이야 정말 고맙구나. 우리가 무슨 염치로 여기를. 이라며 말끝을 흐리셨지요. 설혜 씨는 따뜻하게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를 식탁 가득 차려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마주하자 명숙 씨의 메마른 눈가에 다시금 이슬이 맺혔지요. 30년 전 설혜 씨가 가난한 집딸이라는 이유로 밥 한 끼 대접하지 않고 문전박대했던 기억이 가시처럼 목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정적만이 흘렀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차가운 공포와는 다른 묘한 온기를 품고 있었지요. 식사를 마친 후 설혜 씨는 조심스럽게 덕삼 어르신의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냈습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민우라는 글자를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며 설혜 씨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시계 아드님이 가고 나서 한 번도 팔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요. 그 말에
덕삼 어르신은 시계의 낡은 가죽줄을 어루만지며 대답하셨지요. 이게 민우가 남긴 마지막 심장 소리 같은데 어떻게 내다 팔겠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옆에서 듣던 명숙 씨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바보였어. 설이야. 민우가 그렇게 너를 아꼈는데 우리가 너를 내쫓고 그 아이의 마음을 짓밟았으니 이 모든 게 우리 업보인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더니 키가 훤칠하고 미소가 밝은 청년 하나가 안으로 들어왔지요. 설혜 씨가 벌떡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나, 동윤아, 수업 마치고 벌써 온 거니? 설혜 씨의 아들 동윤이었습니다. 청년은 거실에 앉아 있는 노부부를 보고는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손님이 오셨네요. 동윤이가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는 순간 거실 안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명숙 씨는 쥐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지요. 덕삼 어르신 또한 입을 벌린 채 청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동윤의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환하게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떠나간 민우 씨와 판박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숙 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동윤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인우야, 민우 내가 살아온 게냐? 착각에 빠진 명숙 씨가 울먹이며 청년에게 다가가려 했지요. 설혜 씨는 그런 명숙 씨를 부드럽게 붙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동윤이에요. 제 아들이자 민우 씨가 세상에 남기고 간 가장 큰 기적이에요. 설혜 씨의 고백에 덕삼 어르신과 명숙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설혜 씨의 뱃속에는 민우 씨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설혜 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모진 세월을 견뎌냈고 그 아들이 장성하여 지금 두 노부부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무릎을 꿇고 설혜 씨의 손을 잡으며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죽일 죄를 졌구나, 설이야. 너를 그렇게 모질게 쫓아냈는데 너는 우리 핏줄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놨으니 내가 무슨 얼굴로 민우를 보겠니? 거실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동윤은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 듯 했지만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할머니 명숙 씨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지요. 그 따뜻한 청년의 품 안에서 명숙 씨의 30년 묵은 원망과 증오는 봄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동윤이의 그 훤칠한 모습이 민우 씨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어 거실 안에는 한동안 파도 소리 같은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설혜 씨는 정성스레 두 분을 모시고 다시 그 인사동 골목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덕삼 어르신도 명숙 씨도 설혜 씨가 정성껏 마련해준 단정하고 고운 옷차림이었지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 사장은 설혜 씨를 보고 반갑게 달려 나왔지만 그 뒤에 서 있는 덕삼 어르신을 보고는 그만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거지 취급하며 샌드위치 하나 주지 않고
내쫓았던 그 노인이었으니까요. 설혜 씨는 조 사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분은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맨 제 소중한 아버님이십니다. 사장님이 짓밟았던 그 자존심이 객에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었어요. 조 사장은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요. 아이고 사장님, 제가 몰라보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라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설혜 씨는 조 사장이 내미는 사과 대접을 거절하며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귀천을 따지는 순간 당신의 인격도 그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경고가 사장님 인생의 큰 가르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덕삼 어르신은 오히려 조 사장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씀하셨지요. 이보시오 사장님. 나 같은 노인네에게 베푼 모진 말도 다 내 업보라 생각하오. 하지만 다음번에 누군가 배고픈 이가 오거든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웃으며 건네주구려. 어르신의 그 넓은 도량에 카페 안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날 이후 설혜 씨의 집에는 다시금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명숙 씨가 주방에서 보글보글 찌개를 끓였고 덕삼 어르신은 거실 창가에 앉아 손자 동윤이와 바둑을 두며 웃음을 터뜨리셨지요. 명숙 씨는 동윤이를 볼 때마다 어쩌면 이리도 제 아비를 쏙 빼닮았을까 하며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설혜 씨를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죄책감은 이제 손자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보상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덧찬 서리가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지만 설혜 씨의 가족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봄날 같은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덕삼 씨는 민우 씨가 남겨준 그 시계를 정성스레 닦아 손자 동윤이의 손목에 채워주었지요. 이건 내 아버지의 심장 소리란다. 이제 내가 이 시계의 주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거라. 동윤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 네 사람의 행복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